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굉장히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로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은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상담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시작은 좋았으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아무래도 미국장이 반등이 빵 하고 나왔죠.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자 해서 시가가 1.7%나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대까지 올라갔다가 후반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쫙쫙쫙쫙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이 별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IMF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은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근데 영국과 유로존 쪽이 지금은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감세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던 것을 철회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은 약간 좀 어지럽잖아요.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지금 달러는 굉장히 강한데 유로 쪽에 파운드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또 기름을 사려고 하면 에너지를 사려고 하면 비싸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 비싼 기름과 뭐 에너지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 천연가스는 또 노르트스트림이 폭파되면서 막혀 있고 거기다가 기름은요. 어제 또 사우디에서도 감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기름도 너무 비싸서 연말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행에서도 뒤늦게서야 우리가 금리를 올리긴 할 건데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갖고 시중에 자꾸 돈을 풀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우리가 조금 해소시켜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되게 엇박자 정책입니다. 우리 연준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조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먼저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고통인 거지 경기 침체는 나중에 우리가 해소를 해볼 수가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거 잡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자산 긴축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완화 정책인 자산 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정책인 채권 매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잡겠다는 거야, 올리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금리를 잡느냐, 경기 침체를 잡느냐 두 개의 무게 중심이 딱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수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두 개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쪽을 잡아야 할 텐데 그 한쪽을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하면서 돈을 더 풀어버린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도 잡고 물가도 잡아보겠다라는 심산인 건데요. 이거 되게 엇박자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긴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돈도 푸네? 야 잠깐만.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지금 파운드가 추락하고 있는데 돈을 더 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야?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돈을 풀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장과 우리나라 장세가 유럽 장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한 템포 조금 늦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경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다. 이거 실책이다. 그러니까 영국 생각보다 많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정책과 올해 물가가 8%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물가를 2%대, 1%대가 아닌 5%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물가 쉽게 안 잡힐 거다.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세계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갔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올라올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뭐 이유야 그렇지만 사실 이유를 떠나서 그냥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그냥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급락 이후에 단기 급등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냥 단기 급등, 단기 반등으로 지금 현재는 23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온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 23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는 있으나 여기서 추가로 막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 잠재적인 악재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개미이트를 털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은 돈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식을 다 팔아냈기 때문에 걔들은 돈이 있겠죠. 현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개미들은요,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이 싸기 때문에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팔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팔게 만들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불 털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불 털 때 어떻게 터나요? 이렇게 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탕탕탕 털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개미를 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몇 번 반복하면 개미 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털기 위해서는 주구장창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팔걸 어제 팔걸 그렇게 생각할 때 팔걸 이라면서 계속 아쉬워하면서 지금이라도라는 말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 결국은 손절하고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사가지고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금리니 환율이니 이런 거 어려운 문제 다 떼놓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력들은 지금 주식을 사고 싶다. 하지만 개미들이 팔지 않는다. 그러니 팔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팔게 만들까? 털어야지. 털리는 구간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털리는 구간 속에서 뭐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들로 올라갈 때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네, 내려갈 때는 이것 때문에 내려갔네라고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 털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어줍잖게 바닥이 어딘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수가 2100이든 2000이든 아니면 엊그제 지금 만들어졌던 요 지난주 자리가 만약에 저점이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215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논하고 올라가면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2800 또는 3000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예를 들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3200까지 간다고요. 저렇게 예를 들었을 때 아니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나중에 조금 늦게 사가지고 2300포인트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꼭 바닥에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만약 진짜 바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이 진짜 바닥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꼭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가 만약에 진짜 그들의 말대로 3000포인트까지 날아갈 거면 아니 왜 서둘러 사냐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사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사더라도 어차피 많이 올라가는데 뭔 한다고 여기서 1포인트, 2포인트, 10포인트 그것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쪼잔하게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이 자리가 바닥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 괜히 급하게 성급하게 자꾸 뭐 1포인트, 2포인트 그것 조금 더 사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 반등,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 좀 반등 나오는 거에 일일비하고 이게 좋아라 하고 있으니까 계좌가 달라질 것도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계좌 지금 종목 있잖아요. 상한가 3번을 가야지 복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거 지금 1%, 2% 올라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명백한 이 흐름, 거대한 하락의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 상승, 내일 하루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그 대격변의 시대, 대격변의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잘 버텨오셔놓고 마지막에 일을 그르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잘 참아온 만큼 마지막까지 끝까지 꾸역꾸역 참아보자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인가 아닌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올라갈 업종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양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왜 샀어요? TV에서 쏟아내가지고.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왜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즐기시고 그 고점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프 슈트라고 해가지고 팔하고 이렇게 몸 사이에 막 날개가 있고 다리 사이에도 날개가 있어갖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63빌딩 꼭대기 저기 꼭대기에 서가지고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야 여기 뛰어내리기 정말 좋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낙하산을 타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뛰어내리기 정말 좋은 것 같아. 저기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도 어때요? 야 한번 뛰어볼까? 여기 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는 정말 뛰어내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시청자님이 올라가서 같이 뛸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 고점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우주에서 뛰어내리들 나랑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런 게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이 금양이라는 자리는요. TV에서 좋다고 하는 자리는 단타 치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가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잡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 잡으면 이거 낭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스릴을 즐기고 그런 매매를 하는 전업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은 뭐 이 자리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사실은 이 방송을 트레이더들이라던가 전업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개인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뛰어내리기 좋습니다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거를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샀어요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뭐 수소차 관련주니 실적이 좋니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날아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 주가 변동을 시청자님이 보고 파악을 하고 대응하고 잘 팔고 잘 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발만 한번 삐끗하면 바로 그냥 반토막 나는 자리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걸 들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팔아 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사실 다리가 후들거리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시청자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주식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단기간에 쫄딱 망해요.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오랫동안 하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일단 뭐 시장이 조금 빠지면 또 밀릴지도 몰라요. 시장이 또 안 밀리기를 기원하면서 안 밀린다면 아마 15,000자리가 지켜질 것 같거든요. 15,500원짜리가요. 네. 지켜지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고 안 지켜지면은 그때라도 빨리 나오세요 그냥. 손실 나더라도 내가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냥 15,500원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든 뭐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세요. 왜?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거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일지 아닐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상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해드린 기준점 15,500원짜리를 잡고 손절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단기 반등 시 본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다시는 급등주 사지 마시고 팁에 좋다는 종목을 한번 거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이고요. 제주. 매수가랑 비중이요? 24,400원에 20%. 24,400원에 20%요. 네. 일단 제주항공 이거 탈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일단 지금 아니, 저 물타기 해볼까요? 물타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물타기 되나 안 되나, 기업이 어떻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다시 올라갈 위기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라던가 이런 데서 감산한다고 하잖아요. 기름 덜 뽑는데요. 덜 뽑으면 기름값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거기다가 지금 천연가스가 공급이 원활합니까? 원활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이 나가지고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럽이라던가 천연가스 쓰던 곳에서는 어쨌든 기름,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름은 덜 뽑겠다. 그럼 기름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항공기가 날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지금 항공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기름값 올라가게 되면 운임료가 나올까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여행 가나요? 제대로 여행도 못 가고 있고. 그러면 상황이 이게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다 내년부터 좋아질까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상황이 좋아지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래 걸릴 내용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 하면 그 물타기한 돈까지 오래 걸리게끔 그냥 물리겠다는 건데 그걸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장독대 밑에가 박살이 나 있는데 거기 물 부어봤자 안 차요.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 투자하신 분들은요,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번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항공사 투자하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잘못된 투자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고 지금 당장 좋아질 가능성도 조금 희박해 보이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돼야지 뭐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주가가 여기보다 더 빠진다는 말입니다. 8,000원, 5,000원까지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싶으시다면 지금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항공은 그 계좌에서 있잖아요.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없애놓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걸 샀다는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제주항공을 산 적이 없어 라고 잊고 있다 보면 얘가 어느 정도 바닥 잡았을 때 아 맞다 내가 제주항공이 있었지 하고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시간 엄청 뺏길 거니까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현대 엘리베이고요. 현대 엘리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7,000원에 30%. 57,000원에 30%요. 네. 현대 엘리베이를 57,000원에 30%를 매수하셨으면요.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57,000원이면 네. 가격이 저 꼭대기거든요. 그죠? 네. 2021년 꼭대기에 사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더군다나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로도 주가가 막 움직이고 했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막 미국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방금 속보로 봤거든요. 네. 네,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는 북한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모함 오고 주 내용은 북한 견제지만은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 목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군사 관계가 좀 험악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 엘리베이와 같은 뭐 이렇게 좀 평화적인 종목이 올라갈 입지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엘리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놓여져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펀드 상품 같은 거 가입을 할 때 현대 엘리베이 펀드 가입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코스피 200에 투자해주세요. 코스피 100에 투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종목 군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범주를 크게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도 펀드 상품 가입을 하고 저기 외국인들도 뭐 펀드 상품 가입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펀드 자금들이 전부 다 자동 손절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면 자동 손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수가 빠지면 힘이 있다는 말일까요? 누가 자꾸 팔아내니까 힘이 없다는 말일까요? 힘이 없겠죠. 맞아요. 그럼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를 투자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하락장에서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저는 현대엘리베이라는 이 기업 자체로만 따져본다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업은요 사실 뭐 우리가 현대엘리베이 엘리베이터만 만들겠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수많은 업종들을 다 이렇게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시간이 흘렀을 때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2만 원대가 이렇게 바닥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저기가 바닥으로 잡혀진다면은 여기 위쪽에 지금 2007년부터 해서 2만 원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바닥 잡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50% 이상까지 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바닥 잡는지 지켜보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빠지면 이제 또 빠집니다. 시장이 네. 먼저 바닥을 잡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그럼 시장 네. 바닥 안 잡으면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코스피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네, 코스피만 보시면서 코스피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만 원대, 2만 원 이하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시장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단기 반등을 이용하면 아마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들은요. 시장 반등 나올 때 꽤 강하게 올라가요. 그때 탈출을 노려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펄어비스 7만 1,000원에 10%. 7만 1,000원에 10%요? 네. 많이 고생하시겠는데요, 요것도. 일단 뭐 펄어비스가 뭐 도깨비였나요? 신작 게임 도깨비인가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집중을 시켰었어요. 이게 네, 도깨비라는 그때 제가 게임이 그 아마 작년 초 중순 작년 한 말쯤에 이렇게 게임 그 독일에서 하는 게임 산업전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네. 처음 그걸 공개해가지고 신작인데 대박이다. 이쁘다. 게임성도 장난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도 날아가기도 하고 뭐 붉은 사막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뭐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뭐 흥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했고 특히나 이 지수가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게임 관련주는 사실 어느 쪽에 속하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해요. 얘가 속한 업종의 범주가 뭐 경기 방어주입니까? 아니면 성장주입니까? 기술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얘를 뭐 어떤 업종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성장주, 제조업, 아니면 뭐 기술주, 서비스업 뭘로 봐야 되지? 그냥 게임주는 그냥 게임 업종이라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도박에 가까운 업종이에요. 게임이라고 하는 게 가챠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뽑기 같은 거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는 게 그냥 게임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도박 시스템 때문에 현질이라고 하는 현금을 쓰는 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NC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는 약간 도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관련주들이 딱히 속한 섹터가 딱 이렇다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으면 걔 박살이 나버려요. 왜? 지금 오늘도 지금 뭐 신저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기피 업종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비중을 줄일 때 게임 업종부터 비중을 먼저 줄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딴 거는 그래도 뭐 경기 방어도 있고 뭐 반도체는 뭐 성장도 있고 뭐 기술주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얘는 뭔데? 몰라. 에이 비중 줄여 이러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게임주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매출, 신장 뭐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요.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얘들이 거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네네. 말은 게임 관련주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왜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게임 관련주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신저가 쓰고 뭐 5% 빠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딴 거 20-30% 빠질 게 얘는 70%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악재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딴 거 30%면 얘는 70이에요.
그 정도 빠지게 되어 있고요. 올라갈 때 딴 거 60 올라갈 때 얘는 150, 200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오늘 저 신저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신저가 때 누가 삽니까? 아니 시장이 바닥을 안 잡았는데 왜 사냐고요 도대체가.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게 그냥 아니 장이 다 빠진 게 아닌데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좌 손실률을 보니까 그게 괴로워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시장이 다 네. 빠지고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싶을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나요? 더 안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것보다도 막 이렇게 신저가 때리고 하니까 또 이 무거운 종목이 또 그럴 땐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셨네요, 그죠? 네네. 네, 경험 부족이에요. 신저가 쓰는 종목은 신저가 계속 쓰고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하실 파는 건 땅굴 파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깬 종목은 제가 제발 손절하세요, 사지 마세요 이야기를 또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지가 당해봐야 알거든요. 현명한 사람이 되실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실지는 선택을 하시기 나름인데요. 저는 신저가 쓰는 종목 사라고 안 하고 아무 전문가들도 신저가 쓰는 종목 사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꼭 당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좀 참아도 될까요? 지금 한 1년 뭐 가까이 이렇게. 네, 그냥 기다리고 참으시면 돼요. 1년 가까이 기다린 거 시장이 안 좋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 안 좋을 때 네. 주식을 산 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드렸어요. 제발 주식 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1년 반 동안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신 게 문제예요. 장 안 좋을 때 주식을 사면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어쨌든 요거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내려가게 되면 4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저때 가깝게 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때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 투자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9시에 또 김영구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김도호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또 뭐 장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날 종목, 내 종목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 종목을 실제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게 된다면은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 또 두 분이 굉장히 강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요. 뭐 일맥상통하겠죠. 방금 상담했던 펄어비스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가 47만 원대입니다. 뭐 매수가도 거의 뭐 비싼 것 같고 물려있는 것도 거의 비싼 것 같은데 방식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15% 정도 물려 계시는데요. 역시나 오늘 신저가 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게임 관련주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게임 관련주는 지수가 좀 좋을 때 올라가는 그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게임에 돈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도 마시듯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술을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술 주점들이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게임 관련주는 경기가 안 좋다고 매출이 줄거나 경기가 좋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산업군은 아니에요. 약간 도박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중독된 사람들이 밤낮 안 가리고 쓰게 되는 게 게임 관련주예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그렇게 돈을 버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떨 것인가? 경기가 안 좋은 건 상관이 없고요. 지수가 안 좋은 게 영향이 있어요. 지수가 안 좋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게 게임 관련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절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매수세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종목이 막 반토막 날 때 얘는 막 90% 막 박살나고 이래요.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15%면 이용하기 딱 좋은 비중이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빠져서 15만 원대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때 팔 것도 아니고 지금 팔 것도 아닌데 왜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내려왔을 때 더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올라갔을 때 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 그때 내려왔을 때 총알 장전해 놓듯이 방아쇠를 당기기 준비 위해서 딱 당겨 놓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가를 낮추자. 15만 원대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15만 원 됐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덕신 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을 지금 매수가가 2,240원에 1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탈출이 조금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 일단 건설 관련주들이 좀 쓸데없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덕신하우징과 같은 이런 기업들, 건설주 이런 것들이요, 좀 택도 아니게 올라왔었어요.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뭐 아파트를 뭐 공급을 더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재건축 이야기 올라오기도 하고, 뭐 홍수 났다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좀 많이 올라왔고, 신공항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좀 그렇게 택도 아니게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랑은 무관하게 정치 테마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은요, 결국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 대통령 선거, 제가 헛웃음이 나오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지금 사가지고 고생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은 굉장히 고생길이 열렸다. 아래쪽인 1,200원대 가깝게 저기서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서 올라올 때 지금 지난번도 그렇지만은 1,800원, 1,900원까지는 올라오는 힘이 있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몇 개월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2,000원까지 한번 올라와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전량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한번 튀어오르는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홀딩해서 튀어오를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로보스타입니다. 로봇 관련주 요즘에 많이 튀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0%고 중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굳이 엄밀하게 나눈다면 중장기에서 중은 뺐으면 좋겠어요. 장기 보유로 가는 게 맞죠. 안 사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주챔쇼 상담하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답변은요.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왜 안 사는 게 제일 좋았습니까? 장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 빠지면 종목 다 장사가 없다고요. 장 빠지면 다 빠집니다. 다 빠지니까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샀다? 그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지금부터는 그냥 장기 보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바닥 잡을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뭐 산업 전시회 같은 거 가보시면요. 로봇들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상용화 되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들 있잖아요. 우리 공장 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순 반복 노동들, 그런 거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대요. 뭐 진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해서 뭐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작업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로봇 한 대에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연봉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1년 연봉 수준만 내면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봇으로 갑자기 대체한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로봇은 표가 없는데 노조는 표가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그거 풀어줄까요? 쉽게 안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규제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넘어가려면 산이 너무 많은데 로봇 상용화라는 게 과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매출 신장이라던가 테마가 아직 한참 모르는 걸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슈가 있을 거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이게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거고, 샀으면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15,000원대 가는 게 맞는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로보스타가 제일 좋습니다. LG전자가 대주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보스타가 제일 좋고 12,000원, 11,000원, 만원 내려갈수록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내려갔을 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10,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물리는 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샀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 사서 10,000원까지 기다리면서 물려 계십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10,000원에 사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더 이상 신규 매수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코 1,800원에 20%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코 18,000원에 1,800원에 20%요. 18,000원에 20%. 네. 네. 사신 이유 있어요, 이거? 그의 권유로 샀거든요. 네, 주변의 권유로 샀는데 물리면 책임 안 져줍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네, 물리면은 그냥 본인 고통인 거지 남들은 신경도 안 써요. 네, 물렸다고 물어보면 짜증낼걸요, 아마. 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틀어져요. 주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도 하지 말고
추천도 받지 말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한 번씩 유튜브 채팅창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막 누가 뭐 오늘 뭐 수익 냈네, 뭐 어쨌네, 그런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막 쓰는 사람도 인성이 이상한 거고, 지금은 주식으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만큼, 그리고 수익 자랑하는 것만큼 인성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주식은 정말 남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거를 사람들은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추천도 하고 자기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남들이 그 말 듣고 따라 산다는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뭐 좀 이상해요, 세상이 좀 요즘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나 살고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도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주식은 절대 추천도 하지 말고 추천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면 안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걸 명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코라고 하는 이 자체 기업으로 본다면요, 나쁜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인데, 요 기업이 이제 올라오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 반도체 장비도 하고 뭐 OLED도 하고 있지만, 뭐 이 기업의 자회사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수소차, 뭐 드르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얘가 산업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수소가요. 지금 시청자님 혹시 수소차 타고 계세요? 아니에요. 네, 사실 의향은 있으세요, 올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라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아직은요. 물론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거긴 하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뜬구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거품 빠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 뜬구름을 뜬구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뉴스 같아 보이고, 이 회사는 대박 난다고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 추천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에 추천합니다. 너도 돈 벌어라, 나도 돈 벌고 싶고 우리 같이 벌자, 이런 마음으로 추천하지만 같이 죽어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같이 죽게 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함으로써 남들을 죽이게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한테 이 돈이 큰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님이 남한테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병원비를 썼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네,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이라는 게 목적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무게감이 달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은 없어야 돼요. 시청자님은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직은요.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제가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종목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미코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LG가 문제가 아니고 다 안 올라와요. 다. 니 거 내 거 없어요. 다 안 올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발 좀 먼저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장 바닥 안 잡았고요. 요거는 시장 바닥 잡을 때 얘도 다 떨어질 텐데, 지금 일단은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 5,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고요.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품 빠지면 오히려 살만한 기업이 되거든요. 거품일 때 사면 안 되는 기업인 거지, 거품 빠지면 사도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5,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 지인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좋은 마음으로 추천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지금 벌써부터 들리는데요. TV 소리를 완전히 죽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은 전화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TV 소리를 완전히 꺼주시고요. 전화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 네. 72,200원에 40%. 72,200원에 40%요.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네, 설명은 제가 너무 많이 드렸어요. 뭐 아, 그때 2만 원대면은 다시 네, 다시 한번 보자. 하라고 그래서. 네, 2만 원까지 올까 싶었는데 오죠, 그죠? 네네. 네, 10kg도 아마 빠지. 지금은 이제 15,000원 되면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15,000원이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 관련주들은요, 지금 약간 거품이 너무 심해요. 카카오가 이렇게 분할 상장을 안 했으면, 물적 분할이라든지 신규 상장을 다 안 시켜놨으면 솔직히 카카오라는 기업은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카카오가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괜히 산 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토스와 같은 약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뱅크. 그죠? 그런 인터넷 은행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뒤늦게 진출을 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 얘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대출은 싸게 해줄게요 라고 해야 될 거고, 대출이 힘든 신용 불량자라든가 신용이 조금 저신용인 사람들도 대출을 쉽게 5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은 뭐 주부들도 3분이면 너 대출 됩니다, 급전 필요할 때 뭐 미스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들 막 유혹하는 광고들 많잖아요, 우리 사채업자들. 그쵸? 그게 단기간에 빨리 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쓰면 어때요? 신용이 박살 나가지고 딴 데 못 가죠? 똑같아요. 카카오뱅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저신용자들 땡겨놨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출해준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리스크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회사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굳이 투자할 거면 뭐 KB 국민은행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신한은행이라던가 이런 큰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지, 누가 카카오뱅크를 투자합니까? 그래도 카카오는 뒤에 카카오라는 대주주, 아주 큼지막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얘도 주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직 부실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자 연체율 올라가려고는 있는데 문제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실률이 올라가니까는 카카오뱅크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CS라고,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지금 은행 하나가 부실 위험에 놓였어요. 아주 거대한 은행인데, 외국에서 아주 큰 기업인데 그 은행이 지금 부실해졌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큰 은행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실해지는데 얘들 지금 괜찮은 거 맞아?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당장만 봤을 때 좋은 거지 시간이 흘렀을 때 안전한 거 맞냐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배가 호화롭게 이렇게 호화 여행을 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지금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앞 밑에가 물이 막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으면 어때요? 좀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배 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요. 안 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15,000원, 한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때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짜는 게 좋은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애매하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다 빠지면 얘는 이제 추가 매수 좀 과격하게 해야 돼요.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도 탈출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안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15,000원이나 10,000원까지 왔을 때 시장이 다 빠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아마 30,000원까지 반등이 나올지 40,000원까지 나올지를 그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략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홀딩 해야 되겠네요. 네, 방법은 그냥 홀딩밖에 가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실을 내면 너무 커요, 손실이. 네, 이게 많은 액수거든요. 40%라서. 네, 맞아요. 40%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복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종목으로만 꾸준히, 왜냐하면 이게 상폐될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간다 생각하고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로템. 현대 로템이고요. 27,500원에 30%요. 네. 오늘 첫 상담하고 비슷하네요. 고점에 올라온 종목은 이 차트를 좀 보고 호가를 좀 보고 대응이 좀 가능한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순발력이 좋고 결단력이 좋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시청자님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실력이 아니죠. 조금 부족한 사람인가요? 주식 초보자예요.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기업은. 네, 이런 네. 기업은 굳이 사가지고 뭐 이렇게 득 보는 것보다는 네. 사서 기다려서 오랫동안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 빨리빨리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막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사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거는 공감하실 건데요. 그 결과가 네. 항상 안 좋아요. 100이면 100 다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 좋을 게 뻔한 거를 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100명을 봤는데 100명이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계좌가 망하고 손실나고 돈을 잃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불고 가정이 파탄나고 건강도 해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데 10,000명을 보면 10,000명이 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올라온 종목 급등한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제가 말리더라도 해도 돼요. 실력이 네. 있으면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네. 실력이 없는 사람은 굳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네,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냥 빨리 네.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여기서 막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려간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 네. 아니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주가 차트 흐름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거를 만약에 제가 사서 들고 있으면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조차도 그런데 시청자님하고 이 지금 한순간의 상담으로 이 길을 모든 걸 안내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이 이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네. 돼서 일단은 지금 손절하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에 네. 기준을 좀 잡고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25,000원짜리가 네.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네. 28,000원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대신에 다시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계좌에도 인생에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두산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두산 지금 8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건 사람이 붐비고 있다는 거죠. 붐비고 있는 곳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사람 없는 데보다 장사를 했을 때 뭔가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람 많을 때 오히려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 물건 재고가 남아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 많냐 없냐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인 건데요. 85,000원에 이렇게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을 잡고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 지금은 75,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굳이 이런 매매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저는 75,000원 무너지면은 손절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오면은 90,000원에 가깝게 또는 90,000원 올라왔을 때 돌파가 일어나면 110,000원까지 가져가도 좋은데 저점 75,000원 손절을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 단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전히 뭐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시장인 거 다들 공감하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조급함,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뭔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뒤처지고 돈을 잃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좀 쉽시다. 좀 쉬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끝물이 거의 다 왔어요. 이 끝물에 왜 자꾸 이렇게 서두르세요? 마지막일수록 더 꾹꾹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장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